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독서 여행을 떠날 책은 토니 로빈슨의 흔들리지 않은 도너 법칙입니다. 토니 로빈슨은 세계적인 동기부여의 전문가이고 변화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몇 권의 저서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들입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은 도너 법칙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여행해 보시죠.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런데 언제 올 것인가? 시장 폭락의 공포를 잠재우는 7가지 팩트가 있답니다. 저자는 이 7가지 팩트를 프리덤 팩트라고 그랬어요. 1. 1900년 이후 조정장은 평균적으로 거의 매년 발생했다. 당신은 일평생 동안 생일과 맞먹는 횟수의 조정장을 경험해야 한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조정장이 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봄, 여름이 지나가면은 가을과 겨울이 오듯이 해마다 일어나는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하라. 역사적으로 조정장의 평균 지속기간은 54일이다. 2달도 안 된다. 즉 대부분의 조정장은 당신이 미처 알아보기도 전에 끝나버린다. 이제 좀 안심이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산 주식이 하락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2달이면 그 시간이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막상 조정장에 들어서면 감정적으로 동요해서 주식을 팔아버리고 싶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원래 고통과 괴로움을 질색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불안의 전파는 위기감을 조성한다. 하지만 명심하도록 지난 100년간 조정장의 하락폭은 평균 13.5%에 불과하다.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죠. 198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하락률은 14.2%였다. 주가 하락은 금전적으로 꽤 견디기 힘든 타격이고 불확실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실수를 부추긴다. 자꾸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주식을 팔고 싶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사람들이 실수를 하도록 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기다린다면 폭풍우는 금세 지나갈 것이다. 그렇죠? 모든 것은 지나가지요. 이 조정장이 약세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20% 이하이다. 주가 지수가 최고가 대비 20% 이하로 떨어지면은 약세장에 들어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정장에서 약세장으로 들어갈 확률이 20%도 안 된다는 겁니다. 3. 시장의 흥망을 지속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3조 달러를 관리하는 뱅가드 그룹의 창립자 존 보글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연히 주가가 최고점일 때 탈출해 바닥일 때 진입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나는 65년 평생 동안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4. 주식시장은 단기적인 후퇴는 있을지언정 꾸준히 상승한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주식시장도 계속 상승하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죠. 미국 주식시장은 해마다 평균 14.2%의 하락을 겪으면서도 지난 36년간 중 27년 상승했다. 즉 해당 기간 중 75%는 항상 상승했다는 의미이다. 알다시피 비즈니스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글이다. 어떤 기업은 죽고 일부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된다. 잘못 투자해서 상장 폐지되면 휴지 조각이 되지요. S&P 500 같은 지수 전체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의 장점 중 하나는 약한 회사들은 필연적으로 도태되는 한편 보다 강하고 튼튼한 회사들이 그 자리를 메운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르면 S&P 500 같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덱스 펀드의 구성이 이렇게 저절로 업데이트 됨으로써 당신은 이득을 얻는다. 당신이 잠을 자는 사이에도
미국 경제가 알아서 열심히 돈을 벌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미국 경제의 앞날이 영 변변찮다면 어쩌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아주 좋은 질문이다. 우리 앞에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테러 가능성이나 지구온난화, 사회보장, 부채도 빠뜨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대단히 역동적이며 회복력이 뛰어나며 강력한 성장주도 원동력을 가진 경제에 살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워렌 버핏은 2015년 연례 보고서에서 인구 성장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특별 이익이 어떻게 다음 세대의 부를 증가시킬지 각별히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이 같은 강력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는 계속 성장한다는 의미죠. 미국의 경제적 마법은 여전히 건재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 240년간 미국의 실패에 돈을 거는 일은 항상 끔찍한 실수로 판명났고 지금 역시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꼬꾸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뺏겨나지 말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고 주가가 하락해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5. 약세장은 역사적으로 3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발생했다. 증시가 진짜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는 약세장에서 평균 33% 하락했다. 그리고 3분의 1 이상의 경우에서 40%가 넘는 폭락을 기록했다. 그러나 약세장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지난 70년간 미국에서는 총 14번의 약세장이 있었다. 한 달에서 45일, 길게는 2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약세장의 지속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1년이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루하게 횡보를 하고 약세를 보여도 1년만 버티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락 장세가 지속되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관주의에 물든다. 비관주의는 전염되는 속성이 있죠. 그들은 주가는 다시 상승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만 보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명심하라. 겨울은 절대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봄은 항상 다시 온다. 최고의 투자자들은 이런 혼란한 시기를 시장에 만연한 비관주의와 두려움을 이용해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 그러니까 큰손들이나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비관주의에 물들었을 때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때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가 있게 되죠. 최고의 기회는 비관주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찾아온다. 6. 약세장은 강세장이 되고 비관주의는 낙관주의가 된다. 2008년 은행들이 무너지고 증시가 자유낙하를 시작했을 때 세상이 얼마나 위태롭게 보였던가? 당신은 어둡고 위험한 미래를 보았는가? 아니면 드디어 좋은 세상이 왔다고 신이 났는가? 2009년 3월 9일 마침내 주가가 바닥을 쳤다.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후로 이어진 12개월 동안 S&P 지수가 무려 69.5% 상승했다. 다음 순간 역사상 가장 혈기왕성한 강세장이 도래한 것이다. 이제 워렌 버핏이 왜 다른 사람들이 가장 겁을 낼 때 욕심을 부리는지 알겠는가? 그는 두려움과 의기소침함이 얼마나 빨리 낙관주의로 바뀌는지 알고 있었다. 실제로 시장 전체가 암울한 분위기에 빠지면 버핏 같은 슈퍼 투자자들은 이를 앞으로 시장이 호전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는 인내심이 굉장한 덕목입니다. 그렇죠? 이번 파트는 부자들의 투자 시크릿입니다. 부자들의 투자 비법이 무엇인지 이번 파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1. 돈을 잃지 마라. 첫째, 돈을 잃지 마라. 둘째,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마라.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입니다. 2. 비대칭 위험과
보상을 따져라. 사람들은 보통 큰 돈을 벌려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최고의 투자자들은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전설을 믿지 않는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 그들은 이른바 비대칭 위험, 보상이 수반되는 투자 기회를 노린다. 게임에 승리하는 투자자들은 항상 최소한의 위험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추구한다. 3. 세금 효율을 최대한 높여라. 내가 만난 모든 억만장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바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지극히 애쓴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가 진짜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 모든 것을 제하고 남은 최후의 숫자야말로 진짜 재산이다. 4. 분산 투자하라. 분산 투자에는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다양한 자산군의 투자, 부동산, 주식, 채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거죠. 2. 자산군 내에서의 분산 투자. 주식 투자할 때도 그 안에서 성장주, 우량주, 배당주 이런 식으로 또 소형주, 대형주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거죠. 3. 다양한 시장, 국가의 분산 투자. 한국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하라는 거죠. 4번째는 장기간 분산 투자하라. 분산 투자를 해도 장기간 투자하라는 거죠. 이번 파트는 곰을 만날 준비를 하라. 곰이 뭡니까? 베어, 약세장이죠. 황소는 불, 강세장이죠. 2008년부터 2009년에 증시 붕괴를 경험한 밀레니엄 세대의 약 60%가 금융시장을 불신했다. 나는 이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두려움 속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은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했다는 의미다. 위험을 감수하는 게 두렵다면 대관절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겁쟁이들은 죽음 앞에서 여러 번 죽지만 용기 있는 자는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약세장은 기회의 힘을 잊지 마라. 침착하게 대응할 수만 있다면 재정적 자유로 가는 길을 보다 탄탄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내적 안정과 확신을 원한다면 시장이 급락할 때 신이 나야 정상이다. 그러니까 급락할 때 두려워서 움츠려들지 말고 신이 나서 투자 기회를 엿보라는 뜻입니다. 내 주식 매입 법칙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 겁을 내고 다른 사람들이 겁을 낼 때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이죠. 투자자들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그런 인식은 투자 방향을 바꾸거나 더 나은 투자 대상으로 옮기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는 지식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죠. 투자 대상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 주식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옛말처럼 사랑은 합리적이 아니라 맹목적이기 때문이죠. 결코 그런 감정에 휩쓸리지 마라. 개미 투자자가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실수는 주가가 상승했을 때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주식을 사는 것이고 하락할 때는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해 주식을 파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행동하죠. 일반 투자자들은 다 좋다고 하면은 그때 뛰어들고 다 나쁘다고 하면 그때 팔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부자들과는 투자 행태가 반대지요. 이번 파트는 내면의 적을 침묵시켜라. 그러니까 내 안에 적을 억눌러라는 거죠. 매일 컴퓨터로 주가를 확인하거나 펀드 가격을 확인하는 건 내 사탕을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엔도르핀에 강타당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적 행동이란 걸 깨닫고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사탕을 멀리하세요. 그러니까 달콤한 걸 멀리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일단 달콤하죠. 그러다 보면은 그게 바로 돈을 잃는 첩경이라는 거죠. 그는
컴퓨터를 매일 들여다보고 주가를 확인하지 말고 1년에 딱 한 번만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경제TV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으며 월스트리트 회사들이 내놓는 조사 결과 따위는 관심도 주지 말고 그들의 의도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지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님을 숙지하라는 것이다. 그들은 저 돈 벌라고 하는 거지 투자자들 돈 벌게 해주기 위해서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 파트는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쁨, 그리고 사랑은 고통과 괴로움을 분해하는 해독제이다. 이미 당신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에 집중하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이제 옆으로 치워두고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는 뜻이죠. 어제는 꿈에 지나지 않고 내일은 이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오늘을 올바르게 산다면 어제는 행복한 꿈이요 내일은 희망찬 이상이 될 것이다. 5세기경 시인인 칼리다사가 한 말입니다. 이상으로 흔들리지 않은 도노 법칙의 보물을 찾아서 함께 여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